3, 5, 7, 10으로 그 변화를 느껴요. 이런 일을 돈을 잘 번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업가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외롭거든요. 강남빌딩 황 소장. 그 외롭다는 게 잘 되는 분들이 외로워요. 왜냐하면 잘 되는 사람이 주위에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되는 사람 주위에는 이 정도 잘 되는 사람 없고 이 정도 잘 되는 사람 찾기도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거 상당히 감사한 일이에요. 뭐냐면 고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리고 삐까빠까하면 서로 얘기하면서 깊은 얘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왜냐면은 서로의 이 위아래가 정해지고 막 이런 예민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있으면 좋고 대부분은 내가 잘 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랑 이제 관계가 있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의 차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많이 버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근데 내가 사업을 하지만 내 주위의 친구들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사업을 다 하는 경우 또 특히 드물어요. 주위에는 거의 다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버는 건 또 맞아. 근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이 정도면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이 정도 타이밍에는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이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못 물어보는 게 이 주위 친구들은 자기보다 적게 벌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말해봐야 배부른 소리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시기질투밖에 없으니까 얘기는 못하고 위에 누군가 있다면 좋은데 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아까 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멘토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이제 여러 경우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인 것처럼 연기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선배거나 어쩌한 경우에 이 사람이 보여주기식의 지출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경우에 이 사람이 내실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본인도 내실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쫓아갈 때는 이 사람이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해 봐야 돼요.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야 너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써도 돼 뭐 그 정도 차 사도 돼 뭐 이런 거 좀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구 때문에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인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나 혼자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이 보다 보면은 사업을 잘하거나 아니면 의사인분들이 건물을 사게 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아니라 뭐 구멍가게를 해. 그럼 편의점을 해. 잘 된다고 해. 그럼 나도 편의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뭐 투자를 받거나 본인이 번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 거에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실속 없지만 너는 실속 있어라 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극히 드물어요. 누구나 다 자기 상황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비슷하게.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하는 분들 주위에 이제 뭐 그냥 돈으로 얘기할게요. 돈 못 벌고 부정적인 사람이랑 친구 오래된 친구랑 얘기해보면 어때요? 얘는 그런 얘기만 하죠. 그쵸? 자기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쵸? 나는 좋은 얘기하고 얘는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얘는 이 사람을 땡기려고 하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내실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없는 쪽으로 땡기게 돼요. 있는 사람은 있는 쪽으로 땡기게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실이 있는 사업가가 되거나 내실이 있는 의사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내실이 없는 사람이 나의 멘토일 때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나도 그냥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만 될 가능성이 99%예요. 내가 특히나 따르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얘기해 드릴 거예요. 강남빌딩 황 소장.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느 정도 버는지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결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기준은 웬만하면 통용이 돼요.
웬만하면 통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처음 사업하는 분들은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 버는 거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열심히 하다 1,000만 원 되면 이제 삶이 그렇게 막 확 변하진 또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때는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일을 막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뭔가 1,000만 원을 찍었지만 그 다음으로 느끼게 되는 게 이제 3,000만 원 정도가 돼야 우리가 뭐 발전한 걸 느끼고, 이 숫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 5, 7, 10으로 그 변화를 느껴요. 1, 3, 5, 7, 10 이렇게 1,000만 원 다음 3,000만 원 느끼고 그 다음 5,000만 원, 그 다음 1억 돼야 느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을 거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버는 거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1,000만 원 벌면 사업이 전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건 이제 거의 자영업의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냐에 따라서 출렁출렁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실한 거 뭐 이거를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느 정도 그 성실함과 좀 뭐 시스템과의 어떤 조합이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뭐 3,000만 원 되면 어느 정도 초기에 시스템이 잡히는 것과 나의 성실성, 그리고 5,000만 원 정도 되면은 이때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졌을 때 들어오는 소득이 그 정도 되는 거고, 이제 1억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1억 소득이라면 뭐 세전이든 세후든 아니면 사업 소득인 무슨 소득이든 간에 꿈의 소득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모든 거 다 월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시스템이 아주 탄탄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강남빌딩 황 소장, 과거에는 사업으로 돈을 벌려면 보통 30대 중후반은 넘어야 돼요.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초중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남자 기준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일 좀 하다가 사업 시작하면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그쵸? 30대 초, 20대 후반에 사업이라는 걸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군대도 딱 맞춰서 갔다 오지 않으면 위아래로 1년 뜨기도 하고 1년이 떠요. 그럼 27, 8 뭐 이럴 때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20대 후반 뭐 이런 상황이 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게 처음부터 갑자기 팍 잘해서 가는 일은 없어요. 운동이 됐던 뭐 게임이 됐던 뭐가 됐던 어느 정도 경험이라는 걸 쌓고 시행착오들을 겪어야 돼요. 아무리 누가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어요. 더 많은 시행착오를 하냐 더 적은 시행착오를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와 적은 시행착오의 차이는 뭐냐면 지능이에요. 네. 이런 얘기가 근데 좀 센가? 일머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능? 일머리이면서 지능이기도 해.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으면 지능이 좀 높아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센스라는 것도 이게 생각머리니까 생각이 어느 정도 깊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생각이나 센스, 지능 뭐라고 뭐 사람에 따라 쓰는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반복되는 불편함을 계속 불편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는 멍청한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띨띨한 사람한테 컵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컵을 갖고 와요. 컵 왜 갖고 오려고 했겠어요? 뭐 따라 마시려고 했겠죠. 그쵸? 근데 컵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지저분해요. 이거 좀 닦아서 주세요 했어. 닦아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따라 마실 걸 내가 안 시킨 거예요. 이거 물도 좀 줄래요? 물을 갖다 주겠죠. 그쵸? 그러면 이 컵 때문에 3번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럼 하는 사람은 야, 한 번에 시키지. 걔가 멍청한 거예요. 내가 멍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걔가 멍청한 걸 알고 한 번에 시켜야 되는데. 그쵸? 자, 누군가는 일머리가 있거나 똑똑한 사람은 이거 사업하는 분들 100% 공감할 거예요. 컵을 갖다 달라고 하면 컵이 깨끗한지 먼저 보고, 안 깨끗하면 씻어서 갖다 주기 전에 뭐 드시려고 하세요 물어보고 그것까지 준비해서 갖다 주고 까는 것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같은 일인데 시켜서 하면 심부름이고 시키기 전에 하면 센스고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을 수도 있고, 집에서 물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 아까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기억을 하고.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모든 일에서 환장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본인이 자기가 환장하는 사람이다. 그거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쟤 왜 자꾸 하나씩 시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일머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업에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왜 하나하나씩 시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는 컵 갖고 왔어? 그러면 뭐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다음 미션들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한 첫 번째 사람은 계속 컵만 갖다 주는 일을 하게 되죠. 발전이 없이. 네. 이게 일머리랑 뭐 지능이라고도 생각해요. 이게 센스기도 하고 뭐 점잖은 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점잖은 표현을 하지만 이거만큼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면 뭐 국어사전에 그런 단어가 없어졌겠죠. 그런 일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적어도 5, 6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뭐 2, 3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센스가 좋은 사람들은 더 빠른 시간에 되고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거쳐서 성장할 의지가 있고 욕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지능이 더 좋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시행착오라는 거는 많은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를 통해서 성장이 되면 한 5, 6년 뭐 짧게 되면 2, 3년에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5, 6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 이상. 그러니까 30대 뭐 후반이나 40대 초중반이 돼야 돈을 본격적으로 버는 시기가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과거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예전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다못해 우리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외 사업들도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과거랑은 다르죠. 과거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지금은 해볼까? 그래서 지금 막 중간중간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에도 많은 돈을 버는 경우 뭐 몇 천만 원 뭐 아니면 그 이상 월 기준이에요. 을 버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어보는 그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은 얘가 노련하고 생각이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나도 처음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돈을 처음 벌어본 사람은 모두 다 선해요. 어떤 이유에서요? 강남빌딩 황 소장. 모두 다 선한 이유는 우리나라 또 효자, 효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 뭔가를 해주고 싶어해. 다 누구나 다 그래.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어해. 친구, 친척, 가족, 친구, 친척 뭐 이런 식의 순으로 잘해주려고 해. 경제적으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생활비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생 무상을 빠르게 느끼지. 인간관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쟤들 나쁘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러면서 마상을 여기서 겁나 입습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뭐 아니면 형제들에게 잘해주는 그 일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게 이제 의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어려울 때 그게 발목을 잡아서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지라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조건 없이 해줘요. 그 조건이라는 건 경제적인 조건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심적인 조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었던 걸 알면 마음을 많이 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잘해주는 것도 내가 조건 없이 해주다 보면 여기서는 또 당연하게 조건 없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잘 벌어도 행복한 건 아니다. 돈이 다는 아니다. 내지는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제일 친한 친구들이 우리 부모 형제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먹을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은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일은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돈을 잘 번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생 못 번 사람은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고 이제 모으기도 하고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1,000만 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00만 원을 벌다가 이제 3,000 정도 벌면 여유가 생겨요.
1,000만 원이 처음 사업한 사람에게 여유 이런 것들을 뭔가 기대하게 하긴 하지만 3천 정도 돼야 여유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3천 정도 벌어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제 재테크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집을 살려면 1년 12달 벌어도 집 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5천이 넘어가도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한 1억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재테크에서도 좀 선택의 자유로움을 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1,0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는요. 요 상황에서는 돈을 모아서 재테크가 아니라 빨리 3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3천에서 5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짧은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한번 빵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거는 계절성으로 벌기도 하고 뭐 어떤 계절엔 쉬기도 하고 막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벌렸을 때는 집을 무조건 사야 돼요. 제가 의사 재테크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돈을 버는 게 3천, 5천 정도 됐다. 내지는 3천 언저리다. 이거 빨리 집을 사야 돼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집을 안 사고 이제 소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20대 중후반만 돼도 집을 뭐하러 굳이 빨리 사? 뭐 내가 좋은 거 쓰면 되지. 아직 시간은 나한테 많이 남아 있잖아. 돈 벌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좋은 차나 명품이나 아니면 뭐 소비나 좋은 집 월세 가서 사는 행위를 여기서 한다면요. 자산가의 길로 들어서긴 어렵습니다. 3천 정도 됐을 때 3천에서 5천 정도 됐을 때 집을 반드시 사야 돼요. 그럼 어떤 집을 사냐?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얘기하는 거니까 3천 선에서 5천 정도 되면 반드시 집을 사야 돼요. 다른 걸 먼저 쓰고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차를 뭐 리스로 산다, 할부로 산다. 그래서 그걸 얼마씩 갚으면서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버는데 그 정도 탈 수 있잖아. 이 위에 있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줘. 이 허영덩어리 선배가. 속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애가.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될 것 같아. 나 혼자는 결정하기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만한 돈을 처음 벌어봤기 때문에 이만큼 써도 되나 안 되나 불안했는데 저 형이 얘기해.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그런 정도는 사도 된대. 그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들,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한 짓을 모아놓고 평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빨간불에 다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고 하듯이 나도 같이 빨간불에 건너는 상황을 하면 안 됩니다. 3천에서 5천 정도가 되면 반드시 집을 사야 돼요. 모아서 반드시 집을 사야 돼요. 이게 내실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고 나서 뭐 차를 사든 뭘 사든 해도 되는데 이것도 너무 높은 거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높은 거 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요건 제가 다음번에 따로 얘기하기는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뭐냐면 한 3천, 5천 번다고 1억짜리 처음 번다 사보세요. 그 뒤에 뭐 살 거예요? 올라가면 맥시멈이 거의 5억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 벌다가 5천 벌다가 7천 벌다가 하면은 벌써 나는 어느 순간 5억짜리 타고 있어요. 올라갈 차가 없어. 그러면 돈 더 벌어서 뭐 하냐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멍청하게. 네. 자기 자산에 맞게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요렇게, 이걸 하고 나서 요렇게라는 단계를 두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즐거움도 느껴야 되는데 자산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즐기는 거 먼저 해버려. 그렇게 돼버리면요. 내가 더 돈을 벌 그 의지를 북돋아주는 요소가 하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산이 충분히 있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지금 이 정도 소득에서 이 정도 자산에 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모으겠다, 뭐 1000억을 모으겠다. 그럼 그때의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에 어떤 차 이런 것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집 월세에 그런 차 할부를 타고 있어. 그럼 저걸 가도 어차피 똑같은데 굳이?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내실이 없이 즐기기부터 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자산은 없는데 돈벌이 좀 된다고 즐길 건 다 즐겨봤어. 좋은 차 웬만한 건 다 타봤어. 그리고 이제 마치 자기가 뭔가 된 듯해.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하죠? 자기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껍데기에 어떤 상속?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뭐냐 이거죠.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실속이 있어야 되는 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속이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드러난 게 80%, 90%인 상황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들 보여주기 위해서 안 달랐거든. 그리고 급격히 성장한 뭔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친구들한테, 지인한테, 내지는 SNS를 통해서.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해봐야 몇 년 할 거예요. 내실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천에서 5천 사이에서는 반드시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5천에서 1억 사이가 됐다. 이때는 집을 한번 옮겨갈 만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금액을 얼마 벌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번 기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은 제가 1년이야 6개월이 이거 다 나눠서 말하기 어려우니까 3천, 5천 이 기간에 반드시 집을 사야 되는 거 첫 번째. 차 뭐 비싼 거 그런 거 사서 집 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차 먼저 사면 매달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돈 모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저지르고 나서는 그 두 번째 저지르기 더 쉬워요. 업그레이드하기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선 절대 안 됩니다. 경부 타면은 부산 도착하듯이 그 길에 애초에 들어서면 안 돼요. 나중에 들어서도 됩니다. 충분히 자산이 있을 때. 자, 3천, 5천에서 집은 반드시 사야 되고 5천에서 1억 사이 어느 정도 벌다 보면은 자금이 좀 쌓이면 여기서 바로 집을 팔고 건물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예요. 그리고 내지는 집을 좀 더 안쪽으로 좋은 입지로 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집을 팔고 건물로 가신 분은 향후에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그 뒤에 좋은 차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좀 미루고 나서는 이 상황을 만들고 나서 소비를 좀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소비를 하고 나면 이 상황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뤄요. 그러니까 본인이 따르는 선배가 집 하나에 좋은 차 몇 대 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집 하나에 좋은 차 몇 대? 그러면 차는 돈 쓰는 거죠. 그쵸? 돈 나가는 거예요. 집은 그거 뭐 팔아서 뭐 어떻게 활용이 안 돼요. 그쵸? 불어나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이 잘못되면 그거 망가지는 거는요. 6개월 안에 그냥 망가져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이게 안정적일 것이다. 그 사람의 소득으로 인한 지출과 투자의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냥 소득만 많다고 해서 롱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그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본 경우에도 뭐 한 달에 5천 이상 벌어도 한두 달만 안 돼도 확 어려워지는 경우들 몇 명 있거든요. 그거 원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라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본인의 운이라는 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 그러니까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할 거냐 이거죠.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에요.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몇 살에는 은퇴할 거야 하면서 지금 자산이 없다? 은퇴 안 됩니다. 네, 비참한 은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은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느 정도 따져보고 내가 지금 자산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출 쪽으로 가면은 그건 엉뚱하다. 자,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 집을 팔고 건물을 사던가 아니면 집을 먼저 사고 그렇게 자금이 많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선 좀 더 A급 아니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집을 사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좀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지방에 살고 있다. 그 지역의 제일 핵심지를 사야겠죠. 첫 번째 살 수 있으면 첫 번째 사는 거고 첫 번째 그런 곳을 못 산다면 뭐 2등 지역을 사서 뭐 1등 지역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애초에 1등 지역을 샀다면 그 뒤에는 서울에 집을 사고 난 여기 월세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집을 살 때 인테리어에 비용을 많이 들이면 안 됩니다. 그만한 돈을 못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취향이 없는 화이트톤에 뭐 이런 인테리어는 괜찮은데 본인 취향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자기 스타일이 많이 묻어있는 인테리어는 그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실이 있는 자산가, 사업가가 되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쁜 집이 필요한 거예요? 예쁜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우린 예쁜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쵸? 집을 사서 업그레이드 하다가 팔고 건물로 넘어가거나 집 처음에 사서 바로 건물로 가거나 그리고 그 뒤에 집을 사거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뭐 돈을 많이 번 분들, 제가 본 분들 중에는 뭐 사업으로 한 달에 뭐 몇십억씩 버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후 기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건물부터 사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 거. 사실 의사의 그런 재테크와 좀 비슷하면서 차이가 좀 있죠. 의사분들의 재테크는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됐을 때 그걸로 한 번에 건물을 사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지출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지출은 뭐 어떤 차를 사야 된다, 뭐 어떤 거를 뭐 사도 된다, 한 달에 얼마를 써도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이 뭘 먹으면 살이 빠질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품을 시키고 어떤 건강식품, 어떤 뭐 다이어트 약, 뭘 먹어서 빼려고 해요. 애초에 뭘 먹어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덜 먹어야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줄이거나 아니면 운동할 생각을 해야 이 사람이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사업가는 안정적인 사업가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해야 될 거는 얼마를 써도 되냐, 무슨 차를 사야 되냐 이거예요. 안정적인 사업가는 사업을 잘하는 것, 어떻게 하면 자산을 불리는 것을 생각하는 게 주가 되고,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 돼야 되는데 좀 돈이 벌리면 사람이 이제 뭐 자만하게 되죠. 그게 자만하는 게 사람의 이제 성향, 본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이겨나가기도 하는데, 돈이 생기면, 통장에 얼마가 생기면, 난생 처음 막 몇 억이 생기면 쓰고 싶거든요. 사람이 이게 마음이 이게 달짝달짝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그런 건 뭔가 해. 그리고 막 자꾸 어느 정도까지는 써야 되는지 알아봐. 그럼 본인은 이미 이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많은가 이런 걸 왜 따지고 있는지,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쟤는 앞으로 몇 년 갈까? 저 사람은 확실히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투자나 내 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확실한 투자라고 하면 올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돈을 제한을 해요? 그럴 필요는 없죠.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 난 이번 달에는 얼마만 투자할 거야 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에는 자꾸 그런 걸 갖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쓰고 싶으니까. 막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 100분 이해해요. 하지만 이거가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 길로 들어서면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내가 한번 자랑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줘. 또 하고 싶죠. 네, 그 뒤에 또 하고 싶죠. 네, 그렇죠? 뭐 얼마 만에 만난 누구한테 뭐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럼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내 주위에 원래 대대로 부자인 누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업을 이미 충분히 성공시켜서 소비만 해도 문제없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나는 컵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걔는 강물이에요. 걔랑 나랑 왜 비슷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비슷한 선으로 보이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 사람은 이 정도 쓰고 하니까 나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지출을 독려하는 그런 만남을 계속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주 지양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라면 집을 빨리 사야 되는 건 당연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딜레마가 하나 있죠.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강남빌딩 황 소장, 건물 사는 것보다 아니면 부동산 사는 것보다 여기에서 돈을 더 벌 것 같아.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그럴 때 고민이 오는데, 아까 말한 그 구간 마찬가지예요. 3천에서 5천 버는 구간에는 집을 한번 사고 그 다음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5천 1억이면 건물 반드시 사야 돼요. 물론 내가 하는 사업이 엄청 유망해서 하면 막 10배, 20배 뭐 이렇게 된다. 그럼 그거 해야죠. 근데 보편적인 경우에는 이 룰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안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잘 되다가도 이렇게 휘청거릴 수도 있고, 그 분야가 아예 사양이 되기도 하고, 사양 산업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쟁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선을 높여가야 돼요. 안전선을.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뭐 이걸 렉을 걸어놓고 어느 정도로 안 떨어지게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목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힘을 못 견뎌서, 무게를 못 견뎌서. 마찬가지로 집을 해놓고 건물 해놓는 게 그 안전선을 높여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안전선이 없다면 이건 위험한 상황이 한번 제대로 오면 그냥 한 큐에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선도 같이 높여가면서 사업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업의 투자만 올인한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3천, 5천 선에서는 집을 꼭 사야 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건물로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내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내실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간단합니다. 건물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집 하나 있고 차 여러 대 있는 거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뭔 의미예요? 차 다 뭐 현금 주고 샀어요? 할부 리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빚만 여러 개 있고 집 한 채 있어요. 집 대출 얼마 있어요? 까보면 얼마 없는 경우 태반입니다. 겉으로 멋있어 보여도 순자산 10억도 없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거 뭔 의미예요? 근데 저 사람 한 달에 한 5천 버는데 왜 그거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웃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이때 이 길을 타서 그래요. 건물이 있는데 어엿하고 이 사람이 확장되고 있고 만나면 일 얘기가 주로 되는 사람인지 만나면 소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는 사람인지 소비되는 사람 뭐 그게 뭐 비전을 제시하고 뭐 그건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일 얘기가 되는 나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참 찾기 어렵죠. 네. 네, 아주 찾기 어려운데 찾아진다면 내지는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장이 된다면 아주 행운인 거예요. 그거는 참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 꼭 명심하셔서 사업하는데 내가 이 시기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은 외롭고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표현하지만 그러더라도 본인이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의심 없이 전심전력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질문 있습니까? 질문 써는 거 소장님 다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하실 얘기가 되게 많으셨나 봐. 왜냐면 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 그럼 한번 얘기하고 이게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더 그랬네. 저도 적으면서 이거 물어봐야지 했는데 답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가 말한 그런 금액의 단위가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막 너무 멀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사업을 해서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그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뭐 월 1억을 훌쩍 넘어가면 뭐 또 다른 세가인데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어찌 됐건 저찌 됐건 간에 본질은 변하지 않고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 그건 뭐 확실한 얘기예요. 뭐 다른 뭐 누가 뭐 보여준 그런 거에 정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보고 요새 참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스승이면서 동업자인 찰리 먼거라는 분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포럼인가 어디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100% 동감했어요. 당연하지.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말이 맞겠어요? 이제 돈 좀 번다고 까부는 누군가의 얘기가 맞겠어요? 여기가 맞죠. 여기는 수학의 정석이고 여기는 자기가 만든 난 계산법이 있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웃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혼돈 이거에 이제 막 뭐 현혹된단 말이에요. 본질이 있는데 원조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랬더라?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지 않고 확실한 거에 몰빵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한 주식은 아니고 돈이 겁내 많으니까 이제 뭐 5개 회사에 이제 대부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고 불안하니까 분산하는 거지 확실하면 거기에 몰빵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뭐 저도 좀 부끄러운 면이 있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롤렉스 시계가 왜 필요하냐 강도당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업을 하는 초기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있으면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말을 그냥 어기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차산으로서의 뭐 당대 뭐 그만큼 이루는 그분이 뭐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전 다 그건 잘 몰라요. 뭐 집이 부잣집인지 모르지만 워렌 버핏을 사람들이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랑 동업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게 만들어준 스승이라고 이 사람이 말할 정도라면 인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인정하는데 내가 인정 안 하면 내가 이상한 놈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룰은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가장 중요하고 이분들이 뭐 좋은 차로 뭔가를 보여주진 않잖아요. 세계적인 부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나는 뭐 동네 부자면 됐지. 그런 부분 3천, 5천에서 신나게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겠죠. 네, 오래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목표라면 이게 목표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안정적인 사업가가 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많은 자산의 사업가라면 적어도 자산이 많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순 300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강남이라면 뭐 500억 이상인데 뭐 보편적으로 300억 이상. 지방 가면은 뭐 100억도 많다. 전 지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뭐 강남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있으면 뭐 그 정도 뭐 일만 하냐? 없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워라벨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저는 뭐 참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 되고 나서 따져도 늦지 않은데 잘 되기 전에 그것부터 따지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워라벨 따져가지고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 저는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실 분들한테 맞는 얘기지 나는 이렇게 평생 살 건데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향점이 서로 다르니까. 저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오늘 한 얘기는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영상을 몇 년 동안 보다가 이제 제가 가도 될 상황이 돼서 오, 신청하게 됐다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와, 네. 멋있다. 네. 제가 뭔가 뭉클. 오. 이런 상황을 난 몇 번 겪어봤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내지는 사업이 성장하는 거 누군가랑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돈이 훨씬 많다고 해서 내 성장이 보잘것없는 건 절대 아니야. 성장은 성장 자체로 난 멋있다고 생각해. 그게 얼마를 벌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됐던 간에 많이 버는데 성장 없이 쭉 가는 건 난 이거는 싫어. 이게 하찮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성장하는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잖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멈춰있는 사람은 나는 별로야. 그 사람이랑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건데? 이 사람이랑 말하면 에너지. 나도 성장하고 싶어. 더 잘 될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 너 멋있다 대단하다. 그게 뭐 소장님에 비해서는 왜 나랑 비해 성장을 한 거는 서로 같아. 나도 성장 너도 성장이니까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못하고 잘 되고는 아니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20초 뛰다가 17초 뛰었어. 대단한 거야. 그치? 야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9초 대인데 얘한테 그 얘기 해야 돼? 그 걔에 비해서 저는 못 뛰어요. 얘가 얘기하면은 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상황에서 이렇게 잘 된 거는 너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얘랑 비교할 의미는 없단 말이야. 근데 성인인데 그렇게 뛰어. 근데 얘가 달리기를 안 하다가 노력해서 했어. 대단한 거야. 성장 자체가 난 너무 대단하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돈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이 성장하면 돈은 분명히 따라와. 성장했는데 돈을 잃었어도 그 다음번에 분명히 얻게 돼.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참 대단하고 멋있는 거지. 그의 부산물로 돈이 얻어지는 거고. 멋있다. 소장님 영상 보면서 강남 빌딩을 이제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생기셨더라고요. 가져야지. 당연히 가져야지. 근데 누군가는 또 이제 반대 생각을 하는 분들은 뭐 생각한다고 다 되냐, 뭐 그렇게 노력한다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 절대 안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나에게 어떤 뭐 얘기를 하거나 나랑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싫어. 이 얘기가 너무 셀 수 있지만 그분들도 싫을 거예요. 제가 자꾸 뭘 하라고 하면. 그쵸? 저도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랑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이렇게 붙어있고 이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걸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똑같이 12시간, 뭐 8시간 일을 한다고 치면 누군가는 성장하는 거고 누군가는 농땡이 피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성실이라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생각한 거예요. 성실은 무엇이냐? 아침에 학교를 9시에 가서 뭐 4시에 끝나고 온다고 칠게요. 아침에 매일 그 시간에 가서 매일 그 시간에 집에 와요. 누군가는 30분 전에 도착해서 그 시간에 끝나서 와요. 이게 성실한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친구 중에 잘 오는데 성적이 안 나온 애가 있어요. 왜? 오기만 왔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고 자빠져 있는 거는 이건 성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왔다 갔다 잘하는 것 같죠. 학교에 그 시간에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건 성실한 게 아니라 농땡이 피우는 거죠. 정시에 와서 농땡이 피우고 정시에 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실이야? 성실은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쵸?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고 학원이 됐던 예를 들어 학교가 됐건 수업을 잘 듣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해야 될 시간에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거기 앉아만 있는 거는 성실이 아니라 그냥 뭐 시간만 보내는 거. 그쵸?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사업도 뭐 그 외의 모든 것들 그래야 성과가 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보통 뭐 요즘 생각 중에 뭐 그런다고 더 알아줘? 더 많이 줘? 네, 본인이 후퇴할 뿐입니다. 그 대가는 본인이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받게 돼 있죠. 그쵸? 그 시간에 성장한 사람은 그 대가 역시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쵸? 그랬을 때 그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죠.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오늘 얘기가 좀 너무 현실적이기도 하고 너무 좀 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현실을 너무 미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편할까봐 너무 막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포장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포장된 얘기를 믿는 사람은 현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잘못된 건데. 제 채널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성실하게 발전한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